행여 놓칠세라 졸졸 따라갑니다. 고양이 2마리가 캣맘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중인데요. 처음엔 잘 안 따라왔어요.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근데 맨날 똑같은 코스를 도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위에서 쫄쫄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몇 번 했더니 이제 산책 가자는 소리를 약간 알아들어요. 산책 가자 그러면은 치즈가 반응을 보여요. 막 걸어서 막 와요. 치즈와 까미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아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담뿍 받으며 살고 있답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팬들로부터 인기가 높은데요. 산책하다가 한 번씩 보고 고양이 보고 이렇게 보면은 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물이 없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물 갖다 붓듯이 보시면 사람 딸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요. 혼자 있을 때 옆에서 있어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편안하고. 공원에 이렇게 고양이가 있으니까 어떠세요? 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고양이 볼 때마다 항상 도망갔는데 이런 도망가지 않는 고양이 보니까 좀 귀여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의외로 팬들이 많아요. 치즈하고 까미들이. 저희보다 인맥이 더 많아요. 치즈와 까미가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까지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치즈가 처음부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새끼 4마리를 낳았는데 1마리는 죽고 3마리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4마리를 낳았는데 3마리는 입양을 가고 까미는 잡히지 않아가지고 엄마한테 남게 돼서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캣맘들은 매일 아침 저녁 공원을 찾아 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여러 가지로 살뜰히 보살피는데요. 치즈 까미도 이를 아는지라 때가 되면 캣맘들이 오기를 기다린답니다. 안 오면 기다리고 제가 그 시간대 안 오면은 집에 혹시 볼일 딴 일 있어 가면은 약간 불안해요. 쟤네들도 생명인데 쟤네들이 날 알아보고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지극정성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먹을 것 걱정 없이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게 살지만 야생의 삶에는 어려움 또한 따르기 마련일 텐데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바깥 생활이 애들끼리 영역 싸움도 심하고 특히 겨울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계절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야생의 삶을 건강히 살아가며 이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원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이 돼주는 모녀 고양이 치즈 까미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시민기자 신영입니다. 오! 언택트 여행지로 강화 바다가 인기인데요. 조선의 최전선이었던 강화도 초지진에서 강화 바다와 초지대교 풍경은 힐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로 프랑스 및 미군 그리고 일본군들과 끝까지 저항하다 순국한 조선의 병사들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초지진에 올라 옹성에 있는 여러 개의 포로와 포대를 통해 바라본 바다는 조금 슬픈데요. 좁디 좁은 돌창으로 조선의 바다 전선을 지켰을 병사들에겐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나게 했을 듯 합니다. 강화 초지진은 강화 해협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돈대로 주변보다 조금 높은 터에 만들어진 작은 군사시설인데요. 주변을 경계하고 전투에도 쓰였던 곳으로 작은 터에 성벽을 두르고 안에는 홍위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지진은 1656년 효종 7년에 설치되었는데요. 초지둔대 앞에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는 400년 수령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치열한 격전이 있을 때 날아온 포탄 파편이 소나무에 상처를 낸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옹송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데요. 옹송 주변의 초지대교와 저 멀리 등대가 초지진을 찾는 사람들에겐 전망 좋은 명소로 인기라고 합니다. 옹성에서 바라본 오른쪽이 초지대교라면 왼쪽은 등대가 보이고 그 뒤로 초지포구에 횟집들이 줄지어 영업하는 곳입니다. 현재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초지포구 위치는 30년 전 바닷물이 들던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초지포구에는 20여 척의 고깃배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장어와 농어 그리고 숭어 등 강화 바다에서 자란 생선 요리가 맛있는 음식점도 많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는 자리에 강화 초지진에서 역사의 현장이 주는 교훈과 바다가 주는 힐링을 느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초지진 옹성의 포대를 통해 바라본 초지대교와 강화바다는 벌써 가을이 느껴집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 미추홀구 가족센터는 매년 하하하 가족축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가족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축제를 하였습니다. 들어가시는 거 잘 체크하시고 키 체크하시고 박자 체크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무대 동선 확인하시면 돼요. 네. 마이크는 여기서 들고 받아서 나가시면 돼요. 여기 작년부터 제가 보기는 봤는데 작년에 시간이 없었고 올해 제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텄을 좋아해서. 떨려서 아무 생각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부르실 건가요? 장민호의 열리지 할 겁니다. 그걸 선택한 이유가? 제가 이 노래를 한 6년 전에 알았던 노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뜨고 있어서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시작하기 전 리허설 중인데요. 가수들이 엄청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TV에서 방송에 나와서 그거 듣고 이 곡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고 노래 불러요. 이제 시작이네요. 가족센터 직원분들이 떨지도 않고 사회를 잘 보시네요. 가족센터에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 이주민으로 구성된 자조모임과 일본어 자조모임, 선주민 자조모임 등 10개가 넘는 자조모임과 봉사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 라이브 방송에는 중국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중화지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추홀구 가족센터 하하하 축제 미치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런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네요. 기대됩니다. 네, 환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예요. 네, 그러면 소원이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관객은 없고 이번 축제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과 스태프들이 열심인데요. 온라인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누가 가족센터 직원일까요? 와! 1등 축하드립니다. 오, 1등만의 포즈 멋지네요. 지금까지 나레이션 유정아, 촬영 유재혁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네 마실도 쉽지 않은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힐링의 명소가 생겼다 하여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인천이 바다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품은 만석 화수구도 일대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해안 산책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를 잇는 만석 화수 산책로 총 4.72km 구간에는 해안 산책로, 자전거도로, 전망대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열린 수변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 지난 5월 25일 1단계 구간인 1.52km가 완성됐습니다. 산미물류 공장 주변으로 새로 조성된 해안 산책로는 만석동 경로당에서 보세로를 따라 서쪽으로 800여 미터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선박 수리소와 독항의 웅장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해안가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는 북성 포구 십자수로를 따라 현재 매립 공사가 한창인 곳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좋고 쉬엄쉬엄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걸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늘막이나 햇볕을 가릴 장소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이긴 하지만 모든 단계가 완공되는 2028년엔 인천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을 가려면 대중교통 15번 버스를 타고 만석부두 정류장에 내려 보세로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공장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서 오고 가는 대형 트럭을 주의해야 합니다.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산책로 입구에 마련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넘이 시간을 맞춰 가면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물치도를 넘어 영종도로 떨어지는 멋진 해넘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저어새의 넓적부리로 휘휘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 가족과 함께 해안 산책로를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 시민제작단 김경숙입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것도 없다. 더 이상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명량의 한 장면인데요. 어제현 장군 역시 강화 광성보를 지키면서 미군을 퇴각시키는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이때 조선군 350여 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탈취당한 수자기, 당시 미군이 퇴각하면서 전리품으로 챙겨간 것입니다. 150년 전 어제현 장군이 사용한 수자기인데요. 당시 장군의 호령이 들리는 듯합니다. 지휘관을 뜻하는 숫자가 적힌 어제현 장군기는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소장했는데요. 지난 2007년 13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강화전쟁 박물관에는 어제현 장군 업적과 함께 당시 무기류 등 복제품으로 똑같은 크기의 수자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신미양요 150주년이 되는 올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진품 수자기를 강화역사박물관에 전시한 것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에 아이들이 들어섭니다. 체험학습으로 박물관에 전시된 수자기를 보러 왔는데요. 카메라로 수자기를 담아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자기 특별 전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전시장에 들른 겁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둘러보지만 150년 전 전쟁 깃발이란 것이 실감이나 날까요? 올해는 1871년 일어난 신미양요가 150주년 되는 해로 당시에 광성보 본전에 걸어놓고 전쟁을 하던 그 신미양요를 기념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이 수자기 진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수자기는 1871년 당시 신미양요 때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를 본진으로 해서 싸울 때 그때 걸려 있었던 장군 깃발입니다. 가로사로 이렇게 4m 이상이 되는 굉장히 대형 깃발로 현존하는 유일한 대형 장수기입니다. 1871년 미군과 전쟁 당시에 미군이 이것을 탈취해 가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 미국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박물관에 계속 보관이 되어 있다가 2007년에 136년 만에 한국으로 처음 돌아왔고요. 이후에 2010년 강화 역사박물관이 개관할 당시에 강화로 와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신미양요가 150주년 되는 해로서 그것을 기념하여 그 6년 만에 또 진군이 오랜만에 전시되는 기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것만으로 자부심과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어제현 장군 수자기는 장기 임대로 우리나라에서 보관 중인데요. 미국은 수자기를 문화유물이 아닌 승전 기념인 전리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고스란히 남기게 될 어제현 장군 수자기를 미국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것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대한민국 품에 안겨주기를 외쳐봅니다. 시민제작단 최찬영입니다.